통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네, 5시 뉴스 후 이번 주 정치권 이야기는 다시 이 초록방 시내 원룸에서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월요일 식구 민주당 김영배 의원 나오셨고요. 새 얼굴입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번 여의도에서만 뵙다가 예.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예. 좀 색다릅니다. 저도 그래요. 잘 부탁드릴게요. 오래간만에 파트너가 됐습니다. 두 분이 엄청 친하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아주 진짜 훌륭한 제 존경하는 선배. 아무도 저희 사이를 못 떼놓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오늘 토크가 기대가 되는데 곧 떼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주제들이 좀 있어서 이 안에서는 그래도 되고 네. 밖에서는 다시 이렇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네, 광복절 특사로 잡았습니다. 예,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사면안 제거했고요. 자, 이번 사면은 어떤 점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기준으로 두고 선정을 했는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면 때마다 늘 경제 살리기 중점 둔다고 하고 경제인들 많이 사면하는 것 같긴 해요. 일단 좀 총평을 들어보고 싶어요. 조 의원님. 지금 정부의 가장 큰 과제가 경제 회생일 겁니다. 네. 코로나 3년 거쳐오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네. 침체되고 성장률도 많이 떨어지고 거기다 외부 환경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고금리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또 영향을 받고 있고 중국도 그 과정에서 고도 성장 유지하다가 지금 쭉 이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서 네. 우리가 다시 경기를 회복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도 안 좋아서 외부 환경도 안 좋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이라도 최선을 다하자. 그런 취지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기업 총수들 가운데서 이게 사면 복권이 안 되면은 무역 활동을 제대로 하기 힘든 그런 제약, 제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외국에 네. 나가서 뭐 출입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하는 게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소상공인이나 이제 중소기업 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생계형 그 범법 사실들 때문에 이제 발이 묶여가지고 또 어려운 점들, 네. 경제활동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뭐 다른 건 못 해드리더라도 사면복권의 이런 권한을 통해서 그런 거라도 플러스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네. 경제 살리기 명분은 늘 좋은데요. 네. 사실 이번에도 보면은 좀 저는 놀랐어요. 어떤 부분이? 아니 경제 살린다고 하면서 네. 실제로는 삼성 임원들이었던 분들이 빠졌다거나 또 예. 보면은 민생 사범들은 많이 빠지고 네. 소위 이야기하는 기업들 중에서 아주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했던 갑질 대왕이라고 했던 그러니까 운전사를 막 이렇게 패고 그래가지고 네. 문제가 됐던 회장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이 형집행 중에 그러니까 가석방 중에 술집을 막 다녔던 이 갑질 대왕 중에 한 사람이 네. 회장도 보니까 사면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목은 경제 살리기지만 네, 실제로는 실제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들 해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김태우 전 구청장의 경우는 이게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정말 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사면권 남용이 아니냐 그래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김태우 전 구청장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해볼 텐데 일단 그 김 의원 언급하신 내용 중에 그 사면 소리 돌던 삼성들 전 임원들은 명단에서 빠졌어요. 왜 빠진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 이게 김태우 전 구청장을 네. 사면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비난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오히려 지난번에 이제 대폭 이제 전직 뭐 이제 임원들이나 네. 심지어는 이재용 회장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주범들 네. 다 지난번 해줬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분들은 또 거기다가 밖에 나와 계세요 지금. 네. 그래서 굳이 이번에 뭐 더 욕먹을 거 끼울 필요가 있겠냐 이런 판단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김태호 전 구청장이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약간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삼성 전 임원들은 뺐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김태호 구청장의 사면 복권이 충격적이에요. 그런 분석을 내리신 거고요. 뭐 국정농단 관련 인물들이 빠진 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수사를 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또 빠졌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네. 이제 이번 사면 복권의 취지인 경제 살리기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점이 네. 한 가지 요인이 아닐까 싶어요. 이분들은 일단 대부분 다 이제 그 형기를 마치거나 아니면 가슴과에서 나와 있지만은 예, 그 예. 경제 현장에서는 이미 물러난 상태입니다. 네.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고 나머지 또 이제 안종범 또 김종 이런 분들은 뭐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떤 또 사면 복권이 되면은 어떤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아니고 해서 네. 어떻게 보면 그 경제 살리기 측면에서 굉장히 다급한 그 사면 복권의 필요성이 절실한 분들에 비하면은 좀 시급하지 않은 경제 분들. 살리기라는 큰 취지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 만약 빠진 사면 거지. 복권 하더라도 뭐 현재 삼성에 복귀해가지고 네. 다시 또 뭐 경제 활동을 하거나 그런 분들은 또 아닌 근데 점하고 경제를 살리려면은 네. 이제 잠깐만요. 국정 이제 농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순수하게 경제 활동보다는 이제 국정농단이라는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그런 측면하고 또 국정농단 사건의 그 맥을 정확하게 읽어보면은 쉽게 또 그 사면 복권하기 해주기 어려운 그런 요소도 있어서 아마 네. 복합적으로 고려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제를 살리려면 네. 이제 그 경제를 하면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이제 내가 처벌받을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아주 불가피한 경우 빼고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재벌기업 회장들도 보면은 아주 질이 좋지 않은 분들을 이번에 다 사면을 해준 걸 보면 네. 이게 경제 살리기가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빚을 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사면권의 행사 아니냐 이런 저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에이. 특히 전직 관료들 중에서 이미 주범들,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주범들은 지난번에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한꺼번에 세일 하듯이 그냥 싹 해줘도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는 왜 그랬는지 참 이상할 정도였어요. 생각보다 덜했다 이런 평가신가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앞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인들도 좀 포함이 됐어요. 또 논란이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입니다. 누군지 모르는 시청자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특감반으로 근무를 했었고 이후에 수사관으로 복귀를 해서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제 김은경 환경부 장관 관련 내용을 이제 폭로를 해서 이제 두 분은 뭐 처벌을 받았고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라고 해서 이제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이 된 건데 이번에 형 확정 3개월 만에 이제 사면이 된 거죠. 일단 여야의 평가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전 구청장의 이번에 판결은 사실은 전 정권 비리를 폭로한 안에 공익제보의 성격에 대한 사법적 재단이 정당하느냐의 어떤 문제 제기도 있고요. 사법부 심판을 2달 만에 뒤집는 선거용 꼼수 사면 보도에 벌써부터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편가르고 정쟁을 유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꼼수 사면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 형 확정 3개월 만에 사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최악의 사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김태우 전 구청장은 자신을 공익제보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해서 판결이 난 사건을 네. 사실은 3개월 만에 이렇게 그냥 공익제보자가 맞다는 식의 그런 사면 이유를 달아가지고 사면을 해준다면 네. 이 국민들이 누가 사법체계를 존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건 사법체계의 법치주의를 근간에서부터 흔드는 저는 행정권의 남용이다. 네. 예,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특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곧 있을 예정인데 예. 이게 한 40억 이상의 돈이 든다고 그래요. 공직자가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서 심지어 세금을 40억씩이나 낭비하면서 지금 선거가 벌어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여시면은 카르텔 얘기하시고 세금 낭비 도둑 이야기하시는데 도둑으로 따지면 저런 도둑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사면을 해주고 오히려 칭찬을 해주고 상을 주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자기 부정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조 의원님은 해석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이 사면 문제는 이제 사실은 이 시중에서는 대부분 확정 판결이 나기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언론에도 네. 보도가 됐었고, 일단은 전형적인 공익 제보자인데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전현희 위원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인정을 안 해주고, 네. 그다음에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이제 흐름이 이어지는 걸 보고서 네. 이거는 상식이 안 맞다. 만약에 대법원이 그런 식으로 결론 내리면은 이거는 사면이 불가피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그때부터 이미 공론화돼서 언론에 이제 보도도 되고 그랬었는데, 사면권은 이제 그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국가의 원수로서 이제 그 행사하는 권한인데, 크게 보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든 뭐 이심에서 확정되든 간에 법원의 판결에 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됐을 때 그걸 바로잡는, 사후적으로 바로잡는 차원, 이제 사후적으로 바로잡는 거는 법원 스스로가 재심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재심이 안 하거나 안 될 때는 이제 대통령이 사면권으로 그걸 바로잡는 의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 통합이라든지 그런 여타 3개월 만에 목적이 그러는 거는 있는데,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법원 사면 복권의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는 대법원 확정 판결 나기 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대부분 법원의 판결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사면권으로 그걸 시정하는 예.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할 때 나중에 한동훈 장관한테 물어보겠는데요. 네. 만약에 그런 이유라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의 판단을 자기가 생각할 때 틀렸다고 그래서 그걸 자기 행정권으로 바로잡는 거는 삼권 분립을 위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도 저는 이 김태우 전 구청장 사면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고 국민들도 용납하시지 않을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정치적인 자기 세력 불리기 앞에 법치주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법원 스스로도 늘 바로잡습니다. 지금도 문재인 정부 때도 5년 동안에 대법원이 스스로 재심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 때, 그 이전에 뭐 정부 때 법원 스스로가 내렸던, 자기들의 선배들 대법관들이 내렸던 판결을 다 뒤집어 가지고 유죄도 무죄로 하고 했던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법원 스스로도 자기가 내린 판결을 바로잡는데, 네. 그 경우에는 명백하게 오심이라고 잘못된 판결이라고 해서 법원 스스로 그걸 재심을 통해서 바로잡는 경우도 있고, 오심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판결이 맞았지만 시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걸 바꿔야 된다고 해서 하기도 하고 하는, 법원 스스로도 그렇게 하는데, 이거 대통령이 재심하는 게 대통령이 낫지 국가 않아요? 원수로서 그걸 하는 거는 헌법에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탓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뭐 사면권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유일무이한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마다 또 논란도 있는데, 정치부 출입을 또 오래 한 입장에서는 참 정권 바뀔 때마다 정권에서 누구 사면하면 이제 반대쪽에서는 정치 사면이라 그러고, 여기서는 50이었다 그러고, 뭐 아무튼 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넘어가서요. 일단은 그 논란의 인물인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이 됐는데, 이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제 본인은 당이 허락해주면 나 강서구청장 재보궐 나가고 싶다, 이런 입장문을 곧바로 냈어요. 당에서 공천 줍니까? 지금 당숙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이든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 이 정도까지만 돼 있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법적으로는 이제 명예회복이 됐는데, 네. 정치적으로도 명예회복하고 다시 하고 싶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다시 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 표명이 없는 것 같고, 네. 아직도 본인이 그거를 확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당의 당일에 입장에서는- 대놓고 사면된 당일에 대놓고 나간다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는 당의- 나가고 싶어 한다고 하던데. 어쨌든 우리 당 네. 입장에서는 본인이 출마 의사가 있어야 네. 출마 기회를 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있으면 그 주실 이후에 거예요?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있으면 거예요? 주실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진짜? 줄까요? 아 근데 주실 수 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참 저 희한한데요. 저는 참 후아무치한 이제 저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 같은 40억을 네. 자기 때문에 지금 재보궐 선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본인은 억울하니까 이 죄송하단 그러니까 말이 본인의 뭔지 안 억울한 나오는 거 점은 아닐까요? 억울하게 네.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세금 40억씩이나 자기 돈으로 쓰든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게 제가 보면 대통령도 어떻게 사과 한 번 이때까지 하는 걸 못 봤는데요. 저는 국민들이 다 보고 계셔서 네. 예,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의 그 권익위원회가 상식에 입각해서 공익 제보자로 그걸 받아줬으면은 그 이후에 재판도 그런 방향으로 갔을 거고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시작됐죠. 어디서부터가 시작인지 그 얘기를 또 근데 다 사법부가 할 수가 전현희 없어서. 위원장이 시킨 대로 한 건 아니잖아요. 네, 두 분이 오늘 뭐 끝나고 또 대화 나누실 거잖아요. 이 주제로 또 두 분이 또 이야기 이어가시는 걸로 하고 자, 두 번째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네, 잼버리 결산의 시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된 잼버리 관련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다 이런 평가를 총평을 내렸는데 두 분의 총평을 짧게 듣겠습니다. 조 의원님 먼저 들을까요?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네. 대한민국의 위기 관리 능력, 총체적인 위기 민관 합해서 총체적인 위기 관리 능력, 또 사태 수습, 또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준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때 벌어진 일을 어떻게 대응하고 수습하고 정상화하고 바로잡는 능력도 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후반기는 참 대한민국의 보면 역량을 또 국격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래 마무리됐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다 한번 싹 검증하고 정리를 점검을 해야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네. 이좀 제대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의원님은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네. 예, 참사죠. 그나마 후반기에 그래도 뭐 사고가 없었던 건 다행인데요. 현장을 떠나서 사실 서울로 와서 절반 이상의 잼버리 일정을 소화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비극이죠. 네. 그리고 참사인데요. 저는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뭐 누구 책임이냐만 손가락질하는 거 그거는 저도 서로 적절하게 책임을 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행정권을 가진 사람이 먼저 반성해야 되는 게 옳고요. 전 세계적으로 K 문화, K 국격 이게 떨어진 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정말 두고두고 아프게 저는 좀 더 이렇게 소위 다시 점프업 네.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여당에서는 뭐 감사원 감사해야 된다. 뭐 조직위 여가부 이제 전북도 감사해야 된다고 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또 국정조사하고 하자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 잘못이냐 가지고 뭐 좀 이제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뭐 두 분 다 이제 막판에 뭐 수습은 잘했다라고 하시지만 이제 책임의 시간, 결산의 시간으로 왔을 때 이제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예산 1,200억 가까운 돈 중에 900억 가까이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집행이 됐습니다. 작년에 한 300억, 올해 한 600억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과 돈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4분의 3 이상이 쓰여진 윤석열 정부 시기가 실제 준비를 한 시기고요. 집행을 한 시기 아닙니까? 네. 이때 도대체 뭘 했길래 네. 화장실 그리고 아까 샤워장 뭐 도대체 뭐 어떻게 됐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들은 돈을 집행할 때 반드시 책임이 따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여성가족부를 사실상 해체시키겠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된 공언이 여가부가 사실상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 공무원들이 책임질 부분은 져야 되고요. 다만 전북도도 잘한 건 없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잘했다고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응하는 책임을 질 만큼 저는 뭐 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 부분은 필요한 그 국정조사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 의원님은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잼버리 대회는 생소하죠. 예. 뭐 30년 전에 고성 대회 한 거 정도만 어렴풋이 기억하는 정도고, 그때도 사실 뭐 잼버리란 게 어떻게 그 유치가 되고 어떻게 집행이 되고 거기 운영을 실제적으로 어떤 단위에서 하는 건지 사실 뭐 몰랐고, 저도 네. 지금도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검증이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조직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집행위도 있고, 그다음에 실무 단위도 또 뭐 각 단위 나눠서 실제로 운영하는 팀이 또 뭐 10여 개인가 예. 20여 개인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집행하는 단위가 어디일까를 밝혀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시간적으로 보면은 뭐 지난 한 6년 동안에 그 문재인 우리 윤석열 정부 기간은 한 1년 반 정도 되고, 그렇게 보면은 전북도지사 김관영 지사 시기도 사실은 윤 대통령 시기하고 비슷해요. 자기가 예. 지사 되고 난 뒤에는 1년 반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두 입장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전북지사와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5년 가까이를 쭉 해왔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그런 걸 추측하는 거는 참 큰 의미가 없고, 정확하게 조사하면 네. 다 나올 걸로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잼버리 관련 여야의 책임 공방을 보면,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책임이 크냐 아니면 지자체의 책임이 크냐, 요거에 하나가 있는 것 같고, 현 정부의 책임이 크냐 전 정부의 책임이 크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전 정부 책임론이 어쨌든 나와서인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잼버리 관련해서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라면서 당시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과한다, 이런 메시지를 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우리 김영배 의원님 가까이서 일 해보셨잖아요. 문 전 대통령이 이런 글을 올린 거 왜 올린 거예요? 이례적인 네. 반응이시기도 한데 화가 좀 나신 것 같아요.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리고 네. 새만금으로 장소를 정한 정부는 박근혜 정부예요. 네. 문재인 정부는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최대한 노력했고 유치를 했어요. 네. 그러면 집행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4분의 3을 윤석열 정부 때 집행했기 때문에 이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거의 90%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선 인정하면서 네. 또 다른 정부 때 더 잘했으면 좋았다는 정도면 몰라도 네. 해도 너무하다, 이런 네. 말씀이라고 보고, 네. 저는 정말 누구 탓하는 거 이제 진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 하나만 마무리로 할게요. 그러니까 김관영 지사가 오늘 그래도 이제 주무 지자체로서는 사과한다라고 하지만 너무 모든 책임을 전북에 다 지게 하는 거는 과하다, 이런 입장문을 냈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 이정원 전 수석이 이거 전북이 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당론이면 나는 반대한다, 나는 나가려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세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당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는 중앙정부의 책임이 더 큰 거 아니냐, 왜 전북 책임으로만 몰아가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렇게 상식적으로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네. 기본적인 생각은 이건 스카우트가 하는 행사 아닌가, 그리고 지방 정부가 유치해가지고 행사한 거 아닌가, 중앙 정부는 지원해 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5년 동안의 정부,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지사가 해왔던 그 시기를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단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사 다 해서 판단하면 되지, 이정현 전 대표도 조사해서 전북도 책임으로 나온다, 그 확인이 된다면은 그때는 뭐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죠. 지금 조사가 안 돼 있는데 네. 몰아가는 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들고, 신청 문재인 주체는 대통령께서 국가예요, 말씀하신 국가. 거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신 거는 참 현직에 계실 때 제가 참 실망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대통령답지 않게 꼼수를 쓴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은,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을 갖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이걸 실패다, 잘못했다라고 단정해버리고, 어떻게 그걸 갖다가 그렇게 이제 덮으시는가 하면은 자기가 대신해서 사과해버리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이런 일을 했는데요, 제가 전 정부의 일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릴게요라고 해버린 거예요. 오지랖입니다, 그거는. 그건 정말
정말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물먹이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표현은 뭐 죄송 뭐 유감스럽고 뭐 위로한다 그러는데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윤 대통령이 잘못했는데 내가 미안합니다 이게 이야기예요. 근데 윤 대통령께서 만약에 네. 조금이라도 본인의 책임을 느낀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국민을 아우르는 말씀을 하시면 몰라도 일방적으로 전 정부에 대해서 저렇게 비난 일색으로 하면서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감사하면 감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사실은 저런 유감의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 그래서 글쎄요, 저는 참 윤석열 정부가 현명하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분 문 모시고 대통령이 참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네.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이거는 진짜 꼼수예요. 조금만 더 대화를 이어가면 제가 이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해야 될 시간이 와가지고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분 또 두 분 또 같이 모실 시간이 또 앞으로도 있을 테니까요. 그때 또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두 분 사이 좋으신데 여전히 괜찮으신 거죠? 하트로 마무리를 오늘 하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